이제 압박 전략이라는 거는 워낙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크게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원흉이 중국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국제 무역 원칙으로 따지면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경쟁 우위 제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원에 만드는데 저쪽에서는 20원에 만들면 그거를 관세를 붙이고 운송비 포함해서 사다 써도 우리 거보다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만 이익을 봐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무역 원칙을 저버리는 매우 이제 미국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 우선주의라고도 하는 건데, 어쨌든 무역 적자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중국으로부터의 적자를 줄려고 애를 썼는데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2019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산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미국에 더 소비자한테는 낫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 차원이고, 더 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중국은 그런 저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훔친 기술, 그다음에 강제 이전받은 기술, 해킹한 기술,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임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비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국제 무역시장에 나와서 돈을 번다. 돈 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 하면 국방비에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으로도 미국에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저임의 노동력과 훔친 기술을 사용해서 소위 물건을 제조하면서 미국의 공장이 사라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자하고 뭐 인민폐 국제화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세력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 쓰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무릎을 꿇려야겠다. 그럼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무역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강대국의 대결이라는 건 결국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군사력을 가지고 대결을 한다는 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관세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조금 지나면 금융, 이렇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정말 총칼을 맞대는 전쟁이 되면 그거는 양국에 다 결정적인 타격이 오고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단계로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대중 압박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은 괜찮은데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기술이란 말이죠. 원천 기술들이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특히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써서 크롬도 못 쓰고 뭐 못 쓰지만 그럼 중국 핸드폰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신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국의 화웨이 핸드폰에 다른 시스템을 앱을 깔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압박은 물론 이제 그러면서 주저앉는 데도 있지만 중국은 볼륨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소위 기술 성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결국은 오히려 자구책을 키워주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국제 정치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아니 이렇게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가치적으로 미국을 추종했었는데 아니 같은 편한테도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압박을 받는 국가들끼리 뭔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올인하는 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고 그런 미국과 동맹 또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여러 국가들을 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외교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압박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완전히 온전한데 상대방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권투하다가 KO를 시키는데 1회전부터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맞고 때리고 하다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 손자병법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적 1000명을 섬멸하려면 나도 600명, 700명을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손자병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승자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쟁, 무역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